낡은 가방을 든 할머니, 은행에 들어서다. 직원의 반응과 놀라운 반전. 김 할머니는 작고 아담한 체구로 서울 번화가 중심의 복잡한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할머니는 빛바랜 책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70세 넘은 세월의 주름이 내려앉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에는 시골장에 갈 때마다 들고 다니던 낡은 천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에 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적지는 사람들로 붐비는 강남의 대로변에 있는 큰 은행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서자 은행의 자동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현대적이고 시원한 공기에 김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낡은 고무신을 신은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는 문 근처에 서 있던 젊은 보안 직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무심한 눈길로 한번 힐끗 쳐다볼 뿐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은행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이었지만 하나같이 깔끔하고 번듯한 차림새였습니다. 빛바랜 몸빼 바지에 낡은 모자를 손에 든 김 할머니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여긴 웬일이실까? 단골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가방 좀 봐. 별거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김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거래 창구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더딘 발걸음은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래 창구 앞에 선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며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 돈 좀 찾으려고 왔어. 젊은 여직원 민지 씨는 통장을 받아들며 할머니의 허름한 행색을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민지 씨는 앞에 놓인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인출하시겠어요? 김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돈 전부 다 찾아줘. 그 말에 민지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의심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민지 씨는 쌀쌀맞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분증은 가지고 오셨어요? 김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허둥지둥 낡은 천 가방 안을 뒤적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신분증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이 통장밖에 없는데. 민지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참을성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신분증 없으시면 돈 못 찾으세요. 할머니.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민지 씨의 말은 김 할머니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어쩔 줄 몰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할머니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 하시나 봐. 은행 오면서 신분증을 잊어버리시다니. 돈도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시간만 뺐네. 김 할머니는 가슴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할머니에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애써 감춰왔던 외로움과 약하다는 느낌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민지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통장을 할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분증 없으시면 집에 가서 가져오셔야죠. 그럼 다시 오세요. 김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깊은 무력감이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창구를 떠나 대기 의자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언제 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머니는 도움을 구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두들 자기 일에 바빠 보였습니다. 아무도 할머니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혹 관심을 보이는 눈길이 있더라도 그것은 차갑고 무심한 시선일 뿐이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전화 한 통만 빌려 쓸 수 있을까? 할머니는 근처에 있는 젊은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빠서요. 김 할머니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플라스틱 의자에 힘없이 앉아 통장을 꼭 쥔 채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왜 오기 전에 잘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제 어떡하지? 창밖으로는 여전히 강렬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어둠이 서서히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대기 의자에 조용히 앉아 낡은 통장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 거래하는 소리들은 할머니 마음속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평가하는 듯한 곁눈질은 할머니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거래 창구에서 민지 씨는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옆자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근처 몇몇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은행이 아무 때나 와서 돈 찾는 곳인 줄 아시나 봐. 신분증도 없으면서 진짜 돈이 있긴 한 건지도 모르겠고. 창구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거래를 기다리던 한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스스로 잘 챙기셔야지. 다음부턴 서류 잘 챙겨 오시면 다른 사람들 시간 뺏을 일도 없을 텐데. 김 할머니는 그 말들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다시 한번 조여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두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 평가는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지만 들을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할머니는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소박하고 꾸밈없이 살아왔지만 그것이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까? 할머니는 속으로 자문하며 슬픈 눈으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은행의 다른 한쪽 구석에서 또 다른 여직원 지혜씨가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를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슬픔이 가득한 할머니의 눈빛을 보니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투박한 손, 느린 걸음걸이, 그리고 외할머니가 항상 옆에 끼고 다니시던 낡은 천 가방까지. 지혜씨는 민지씨 쪽을 돌아보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고객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민지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혜씨, 내가 뭘 틀린 말 했어요? 신분증도 없이 와서 큰돈을 다 찾아달라는데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지혜씨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객이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신분증을 깜빡 잊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가치가 없거나 속이려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지혜씨의 말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혜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감사함이 담긴 눈빛으로 지혜씨를 바라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직원 참 착하다. 근데 저런 친절이 소용있을까 몰라. 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혜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혜씨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혹시 제가 대신 전화 걸어드릴 번호라도 있으세요? 김 할머니는 망설이며 작지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전화기는 배터리가 다 나가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신분증 좀 가져다 달라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지혜씨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 전화기 빌려드릴게요.
지혜 씨의 행동에 민지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지혜 씨는 정말 현실 감각이 없어. 신분증 없으면 친절해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지혜 씨는 할머니에게 전화기를 건네고 번호를 누르는 것을 도와드렸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당황하며 목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가 보네. 전화를 안 받아. 일을 어쩌면 좋지. 할머니의 끊어질 듯한 말은 깊은 무력감에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지혜 씨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곧 다시 전화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시 쉬고 계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지 씨는 창구에서 이 모든 것을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아깝게. 은행이 무슨 가족 문제 해결해주는 곳도 아니고. 근처에 서 있던 젊은 고객 한 명이 민지 씨의 말을 듣고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민지 씨 말이 맞아요.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오셨으면 그냥 돌아가시지. 여기서 다른 사람들 방해하면 어떡해요? 그 말은 넘치는 물잔의 마지막 한 방울 같았습니다. 김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폐를 끼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돈을 찾으러 왔을 뿐이에요. 내가 평생 모은 내 돈 말이오.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혜 씨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민지 씨는 순간 당황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김 할머니의 말 이후 은행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롱 섞인 눈빛을 보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약간의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김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민지 씨는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야. 다들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준비성 없는 사람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 민지 씨의 말은 작았지만 김 할머니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통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러움을 애써 감추려는 듯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옆 창구에 있던 지혜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혜 씨는 심호흡을 하고 김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감과 결단력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 저는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모든 고객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든 어떤 옷을 입었든 상관없이요. 민지 씨는 지혜 씨의 말에 놀란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지혜 씨, 너무 이상적이네요. 신분증 없으면 거래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린 그냥 규정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지혜 씨는 김 할머니를 한번 바라본 후 민지 씨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규정은 규정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객과 대화하는 방식, 고객을 대하는 태도 또한 우리의 가치를 반영해요.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누군가를 더 힘들게 만드는 대신 그 사람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혼란의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지혜 씨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 직원은 참 착하네. 근데 착한 마음만으로 뭐가 해결되겠어? 라며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할머니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중요한 일에 쓰려고 돈을 찾으려던 것뿐인데. 민지 씨는 참지 못하고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지혜 씨, 정말 혼자서 일 떠맡기 좋아하네요. 혼자서 뭘 어쩔 수 있겠어요. 기다리는 다른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혜 씨는 민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지 씨, 맞아요. 제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분께 옳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할머니도 다른 분들과 똑같은 고객이에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할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해요. 지혜 씨의 말에 홀 안에 몇몇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기를 기다리던 한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 직원 말이 맞아. 우린 가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해.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민지 씨는 불쾌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기색으로 창구로 돌아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지혜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김 할머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께 다시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김 할머니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네.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힘없이 손을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가 봐. 더 이상 누구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네. 그냥 여기서 좀 앉아 있다가 혼자 돌아가야겠어. 지혜 씨는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저는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지혜 씨의 말에 김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혜 씨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작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나 같은 늙은이를 외면하지 않아 줘서 정말 고마워. 근처에 서 있던 몇몇 고객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김 할머니를 비판했던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들이 부적절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혜 씨는 그 남자를 보며 감사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지혜 씨의 말과 민지 씨의 침묵 이후 은행 안은 여전히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에 든 낡은 휴대폰만 바라보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희미한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지혜 씨는 할머니 곁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분증 없이는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외로운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건이 거래를 처리한 민지 씨는 다시 지혜 씨와 김 할머니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지혜 씨,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규정은 규정이고 당신의 친절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지혜 씨는 돌아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지 씨, 때로는 약간의 인내심과 관심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민지 씨는 비웃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혜 씨의 방식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혜 씨는 김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위로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이 근처에 계신지 기억나세요? 제가 다른 분께 연락해서 신분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 볼 수도 있어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들이 이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데 정확한 주소는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고 싶지도 않고. 지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아무도 돕지 않으면 제가 도울게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항상 방법은 있어요. 지혜 씨의 말은 김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는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고객 무리에게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직원은 정말 오지랖이 넓네. 남의 일에 꼭 저렇게 끼어들어야 하나? 창구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가 한숨을 쉬며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야. 다들 자기 일 바쁜데 왜 저렇게 책임감 없는 노인네를 도와줘야 하는 거지? 그 말들은 지혜 씨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마주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도움이 세상을 전부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의 오늘 하루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당황하며 시선을 돌렸고 다른 몇몇은 동의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창구 너머의 민지 씨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김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바로 못 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 할머니는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응. 일 봐라. 통화가 끝나고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처졌습니다. 지혜 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문 쪽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김 할머니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아들 박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평범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빠른 걸음으로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몸을 낮추었습니다. 어머니,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혼자 오지 마세요. 김 할머니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빨리 돈 찾아서 시골 애들한테 보내주려고. 너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박민준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방해가 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지혜 씨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두 모자에게 공간을 내주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지 씨는 제자리에 서서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민준 씨는 지혜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려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서 한참을 더 기다리셨을 겁니다. 지혜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고객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 평범한 말은 주위 사람들의 무심함에 대한 부드러운 일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까 할머니를 비난했던 몇몇 고객들은 이제 침묵하며 죄책감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김 할머니나 지혜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안심하세요.
박민준 씨의 말에 김 할머니는 목이 메어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안한 표정은 여전히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널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네. 지혜 씨는 옆에 서서 두 모자를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김 할머니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이 순간 할머니는 든든한 기둥을 찾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혜 씨는 박민준 씨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할머니 서류 처리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서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민준 씨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창구에 있던 민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신분증을 안 가져오셨다면 가족이라도 관계를 증명해야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규정은 바뀔 수 없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민지 씨를 돌아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융통성 없고 냉담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민준 씨는 평정을 유지하며 거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행 규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은행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준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시선은 민지 씨에게 멈췄습니다. 직원분께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규정 외에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일까요? 민지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장 큰 책임은 서로를 존중과 인간애로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겉모습이나 처지만으로 평가받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신분증 하나를 잊었다는 이유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머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친절과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까? 박민준 씨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이전에 했던 속삭임과 뒷말들을 후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혜 씨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박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김 할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한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할머니께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무거웠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지혜 씨는 박민준 씨에게서 서류를 받아 빠르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박민준 씨와 지혜 씨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혜 씨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침착하고 인내심이 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평정을 유지하실 수 있나요? 박민준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이실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죠.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저 자신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에 지혜 씨는 자신의 외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대답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셨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김 할머니가 필요로 했던 금액이 처리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조심스럽게 통장과 거래 명세서를 할머니에게 건네며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 끝났어요. 이제 원하시는 대로 돈을 사용하시면 돼요.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김할머니는 지혜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나 같은 늙은이를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은행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박민준 씨는 어머니 곁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옆에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 돈은 액수가 꽤 큰데요. 할머니께서 분명 중요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겠죠. 할머니를 지켜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박민준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대답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저희 어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평생의 희생이 담긴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모든 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지혜 씨는 잠시 멈칫했고 근처에 서 있던 고객들도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행 안은 더욱 호기심 어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주위를 둘러본 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겉모습만 보고 저희 어머니를 평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 어머니, 김할머니는 평생을 이 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바치신 분이라는 것을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은행 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할머니에 대해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구에 서 있던 민지 씨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눈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낮지만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범한 시골 여인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을 자선 활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찾으신 돈의 대부분은 시골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하나 더 놓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박민준 씨의 이야기는 따뜻한 빗줄기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추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실 줄은 몰랐어. 지혜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의 이야기는 소박하지만 항상 남을 돕는데 앞장섰던 자신의 외할머니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목 메인 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세요. 오늘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지 씨 앞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박민준 씨의 이름과 함께 한국의 유명 자선재단의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설립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개인 재산을 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인간의 선한 마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믿으셨습니다. 민지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민준 씨나 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잘못 평가했어요. 김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누구나 잘못 볼 때가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할 줄 안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한나이 지긋한 남성이 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저희 고향의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다리 덕분에 제 손자가 매일 위험 없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차갑던 공간은 이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박수 소리였습니다. 지혜 씨는 박민준 씨를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과 할머니께서는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셨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박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과시할 필요 없이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요. 지혜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 할머니와 박 선생님께 배워야겠다. 더 나은 은행 직원이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은행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이나 날카로운 시선은 없었습니다. 평생을 지역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김 할머니에 대한 진실은 그날 그곳에 있던 모든 고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존경심 가득한 분위기가 공간을 감쌌습니다. 민지 씨는 창구 뒤에 서서 책상 위에 자선재단 명함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로서 가져야 할 친절함보다 편견이 앞섰던 첫 마디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작고 아담한 모습과 온화한 눈빛으로 화내거나 비난하는 기색 없이 박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저 아가씨한테 할 말이 있구나. 박민준 씨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위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 할머니는 민지 씨가 서 있는 창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민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할머니를 판단해서는 안 됐는데. 김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는 모든 벽을 허무는 듯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누구나 서두르다 보면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민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김 할머니의 말에는 조금의 책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그러움이 담겨 있어 그녀를 더욱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김 할머니에 대해 수군거렸던 한 중년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잘못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더 많이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김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보기 드문 온화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이 늙은이는 이제 바라는 게 없어요. 그저 우리 모두가 매일 조금 더 친절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편견 때문에 우리 마음속의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처에 서 있던 지혜 씨는 벌어지는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이렇게 강력한 변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혜 씨는 다가가 민지 씨를 보고 다시 김 할머니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영감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희 모두 할머니께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가 나보다 훨씬 훌륭해요. 만약 아가씨가 처음부터 나서서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을 때 박민준 씨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일들, 지으신 다리들,
도우신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인간의 증거입니다. 그는 민지 씨와 주위 고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친절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민지 씨는 김 할머니 앞에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잊지 말아요. 아가씨, 당신에게는 여전히 옳은 일을 할 기회가 많이 남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항상 믿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은 가벼운 바람처럼 공간의 모든 긴장을 날려버리는 듯했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 직원부터 고객까지 모두 마음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 듯했습니다. 김 할머니와 박민준 씨의 말은 진실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민지 씨는 여전히 창구에 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할머니를 올려다보았고 존경심이 차올랐습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주위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보며 눈빛의 기쁨이 반짝였습니다. 김 할머니에게서 얻은 결단력으로 지혜 씨는 민지 씨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우리 오늘 김 할머니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좋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변하도록 노력할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김 할머니 근처에 앉아 수군거렸던 다른 나이 든 여성이 갑자기 다가와 놨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오해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때로는 편견 때문에 서로를 배우고 사랑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은행문 근처에 서서 처음부터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보안 직원이 이제 다가와 김 할머니께 허리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 할머니께서 고향에 다리를 지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오늘에서야 그 뒤에 계신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직접 뵐 기회가 있어서 정말 행운입니다. 김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하지만 내가 한 일은 명성이나 칭찬 때문이 아니야. 그저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을 뿐이라네. 보안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존경심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박민준 씨는 어머니 곁에 조용히 서서 자부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분명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시간을 내어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만이 선함을 퍼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민준 씨의 말은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호소 같았습니다. 이전에 비판적인 말을 했던 중년 남성이 이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마음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내 조용히 있던 젊은 고객 한 명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과하는 말 대신에요. 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김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지 않나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점차 동의하는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지혜 씨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관심으로도 기여할 수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분명 더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민지 씨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시작하는 의미에서 저희 은행이 오늘 할머니께서 주신 귀한 교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김 할머니의 자선재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씨의 제안은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 미소가 사람들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의심하는 태도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연결된 느낌을 찾은 듯했습니다. 지혜 씨는 김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빛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 할머니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지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마음만 있다면 아가씨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거라고 믿어요. 그날 아침, 은행이 평소의 업무 리듬으로 돌아왔을 때도 민지 씨는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 할머니와 박민준 씨의 말은 잊을 수 없는 교훈처럼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항상 규칙과 업무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민지 씨는 이제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친절함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 씨는 거래 창구 앞에 앉아 책상 위에 작은 수첩을 손으로 넘겼습니다. 업무상 중요한 내용을 적어두는 수첩이었지만 오늘 아침 그녀는 규정이나 거래 절차가 아닌 다른 글꼴을 적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나 자신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나이든 고객 한 분이 민지 씨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그는 빛바랜 셔츠를 입고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남성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서류들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서. 민지 씨는 남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은 감사함 가득한 눈빛으로 민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몇몇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동료가 지혜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지 씨 정말 변했네. 오늘 완전 다른 사람 같지 않아? 지혜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돌아볼 용기만 있다면 변할 수 있어. 점심시간이 되어 고객이 뜸해지자 민지 씨는 지혜 씨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싱싱한 꽃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혜 씨, 항상 나에게 친절함에 대해 일깨워줘서 고마워. 어제 내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아마 난 내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야. 지혜 씨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잖아, 나도 예전에는 규정을 잘 지키는 것보다 친절함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김 할머니 같은 분들이 규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지.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도 더 노력할게. 좋은 직원이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날 오후, 민지 씨는 은행 전체 동료들에게 사과 이메일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메일에서 그녀는 김 할머니의 이야기, 자신이 얻은 교훈을 이야기했고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끝맺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위치에 있든 서로를 존중과 인간애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을 더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지 씨의 이메일은 동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전에 민지 씨의 태도에 동조했던 한 동료는 이제 후회감을 느꼈습니다. 한 동료는 휴게실에서 민지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당신 이메일 덕분에 내가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민지 씨는 지혜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 씨, 김할머니 자선재단에서 시골 프로그램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데, 우리 같이 참여해 볼래? 민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갈게. 이건 내 실수를 만회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방법이기도 해. 그 주말, 민지 씨와 지혜 씨는 자선재단의 회의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지 씨는 김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민지 씨를 보자 온화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아구나, 아가씨. 깨닫고 변화할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민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할머니는 민지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괜찮다, 얘야. 용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평온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란다. 햇살 가득한 어느 날 아침, 김 할머니, 박민준 씨, 민지 씨, 그리고 지혜 씨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새로 지어진 다리 위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온 마음을 다해 건설한 다리였습니다. 다리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광경에 김 할머니는 감동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 눈가에 어렸습니다. 박민준 씨는 어머니 곁에 서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셨어요. 이 다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인간애의 상징입니다. 근처에 서 있던 민지 씨는 가슴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편견의 렌즈로 세상을 보던 자신이 선한 마음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이곳에서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지 씨는 지혜 씨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처럼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고마워, 지혜 씨. 김 할머니께도 감사하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도 감사해. 그 모든 것이 나를 바꿔 놓았어. 지혜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있잖아, 민지 씨, 난 항상 모든 사람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고 믿어. 우리가 그걸 깨닫고 행동할 용기만 있다면 삶은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김 할머니는 민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민지 아가씨.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거라고 믿는다. 민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저 할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단다. 내 행동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시선까지 바꾸어 놓았어. 다리 준공식은 모든 사람들의 환호 속에 끝났습니다. 축하의 말, 의미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다음 자선 프로젝트에 대한 약속들이 오갔습니다. 박민준 씨는 축사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도록 돕는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크든 작든 지역사회의 선함과 친절을 퍼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행사장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끊이지 않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다리가 가져다주는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지 씨는 지혜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지혜 씨, 나 계속해서 자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내가 해낼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난 항상 너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 집에서 김 할머니는 익숙한 의자에 앉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이웃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박민준 씨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다리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다.
하지만 행복하구나. 그것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가치를 깨닫도록 도왔으니까. 박민준 씨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세요. 어머니의 길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치를 전파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처음에 오해에서 시작하여 주위 사람들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진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삶 속 인간애와 친절의 가치에 대한 귀중한 교훈입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삶을 더 좋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익숙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김할머니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얼굴에 번지며 선한 마음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인간애와 친절의 가치에 대해 깊은 교훈을 줍니다. 처음에 오해에서 시작하여 선함의 변화와 확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견의 마음을 가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에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용서는 양쪽 모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편견에 직면하거나 누군가가 오해받는 것을 목격했던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만약 당신이 지혜 씨나 민지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선함을 퍼뜨리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디에서, 언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가치를 함께 퍼뜨려 나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